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아침 김경국TV 인사드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을 놓고 지금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장의 어제 퇴근길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김 여사의 소환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총장의 말은 실천의 문제일 뿐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법 앞에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거나 특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미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해서 수사팀을 보강해가면서까지 수사하고 있죠. 어차피 시작했으니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소환을 비롯한 조사 방식이야 검찰과 대통령실에서 조율해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 대상 가운데 주요 인사가 김 여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 일가족과 제1야당 대표 부부 또 뿐만 아니라 조국, 이준석 등 다른 야당 대표들까지 모두 지금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언론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부인 김정숙 씨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부인 김혜경 씨 조국, 이준석 대표 이런 검찰에 고발돼 있거나 이미 수사 중인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어야 합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한 사법부의 1심 선고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지금 정치권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을 방북하기 위해서 이화영과 상방울이 손잡고 북한에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는데 이재명을 위해 대납했으므로 3자 뇌물죄 적용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지가 지금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원지검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이화영의 방북 출장 계획서도 승인하는 등 범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뇌물 금액도 우리 돈으로 35억 원이 넘는 만큼 구속 사안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일선 검사들은 줄기차게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말인데 팩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원석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원석 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죠. 이미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해서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여부는 별개로 하고 만약 수십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일반 공무원이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조롱하고 매일매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면서 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범죄 내용을 아예 뒤집어 버리겠다는 것이 특검법의 요지입니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상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범죄 혐의들이 사실상 입증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등의 혐의로 지금 1년 7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초대형 조작 사건의 피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후 최대의 검찰 수사 조작 사건이라고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 특검법까지 지금 발의했죠. 이재명은 정치 권력의 힘으로 입법부를 본인의 방탄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악질 사범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은 대통령의 부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171석의 거대 야당 대표는 아직도 약자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 뻔한데 굳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 소란을 피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체포동의안 기각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검찰은 소신대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수 있겠죠.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 맞다나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원석 총장의 반대로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 미뤄온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이 수원지검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상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을 논의하면서 이재명의 방북 문제까지 함께 추진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 앞에 평등 발언이 그래서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최종 사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가급적 이원석 총장의 심기만은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면 이원석 검찰총장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영장 청구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만 보더라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어야 한다는 이원석 총장의 소신대로라면 이재명에게 진작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야 합니다. 수사검사가 미직거리더라도 오히려 검찰총장이 독려해서 정의를 실현했어야 하는데 이원석 총장은 그러지 않았죠. 만약 오는 7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들어간 이후에도 이원석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한다면 검찰은 그날로 정말로 기소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서 이제는 이재명만 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가닥을 잡았고 따라서 이재명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외 특혜 성역도 없는 수사를 언급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특히 민주당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특검 대상으로 삼은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사법방해 특검이다.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그래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다.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또 공당이라면 이런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찰을 해체하겠다면서 압박하는 민주당, 그러니까 도둑이 경찰을 쫓고 있는 상황에서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의 미래가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